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교회 예배들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5일간 진행되는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5일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62주년 4.19 혁명을 기념하며 26일 오전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분석과 달리 한옥교회 내 남녀의 배치를 새롭게 해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을 맞아 우리말 성경 번역의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면서 교회의 현장 예배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에선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5일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예배당을 가득 채운 찬양 소리와 뜨거운 기도는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연합예배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5일 첫 예배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에 제한이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예배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회는 드럼 연주로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드러머 리노의 특별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는 MZ세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 거하면. 왜냐면 그분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현장에는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도 만여 명 가까운 시청자가 예배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가족과 함께 기도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매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시선이 다니엘 기도에 참 많이 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참 많이 느끼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더 깊이 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29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오륜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청년 다니엘 기도회와 오륜교회 채널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모인 청년 사랑의 연금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과 미자립교회 청년부 등 심사를 통해 선정된 내국인 95명, 외국인 12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 19일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 이어 26일 오전에는 4.19 혁명 국가조찬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잠든 4.19 묘지에서 정교계 인사들은 4.19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자고 기도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지난주 제62주년을 맞은 4.19 혁명을 기념하는 국가조찬 기도회가 26일 오전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조찬 기도회는 4.19 민주혁명회, 4.19 선교회 등 4.19 혁명의 의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목사가 4.19 정신의 부활을 주제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강 목사는 정의를 위해 헌신한 4.19 영령들의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9 정신은 불의에 대한 항거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입니다. 4.19 혁명 정신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넘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길. 곧 출범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와 국민 대통합, 또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라는 제목을 놓고 각각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해온 조찬기도회 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사를 청와대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이 대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쉼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일상 속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히 뿌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매년 4.19 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알려온 4.19 국가조찬기도회. 기도회를 주관하는 4.19 선교회는 지난해 4.19 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며 현재 유네스코의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19 선교회 상임고문 김영진 장로는 4.19 혁명 기록물이 인류가 공감하는 소중한 인권 기록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건물 형태였던 한옥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한옥교회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남녀 7세 부동석이 철저히 적용됐다고만 해석해왔는데요. 하지만 한 신학대 교수가 한옥 공간 내 남녀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유현 기자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한옥교회 공간과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교수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감신대 역사신학과 소유한 교수는 지금까지 한옥교회 공간에 대해 발표된 연구 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한옥교회의 남녀 자리 배치가 유교문화였던 남녀 7세 부동석에 따라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들이 앉도록 구분지었다고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소 교수는 남녀 위치가 한옥 가옥과 교회 모두 출입문과의 거리에 따라 정해졌으며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가옥에서 여성 공간이었던 안방과 부엌은 출입문과 가장 멀리 위치해 있었으며 안방은 예로부터 제사와 혼례가 행해지던 관혼상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 교수에 따르면 한옥교회에서도 여성들의 공간은 출입문과 가장 멀리 있으며 이 공간 또한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안주인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생산되는 공간이었고 교회 공간의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한옥교회의 수평 구조 특징에 대해서도 연구한 소 교수는 성리학의 핵심인 수평적 조화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을 강조했던 신앙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증축하지 못하지만 옆으로는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수평적 비율의 한옥 공간 특징은 현대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m가 내리 준비되고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향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교회에 기숙하는 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 연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당시 공간과 여성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소 교수는 후속 연구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회 공간 형성과 발전을 분석해 기존 서양교회 중심의 교회 건축 개념을 넘어 입체적인 한국교회 역사 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26일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출신 존 로스 선교사는 1882년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첫 우리말 쪽 복음서로 발간하고 1887년 한글 신학성경 또한 최초로 번역해 출간한 인물입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옥성득 UCLA 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은 민중 중심의 언어로 조선에서 누구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자생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민족주의적 근대 국가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긴급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공식 봉사기구에 전달돼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교봉은 3월부터 고난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가 지난 19일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로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송 미니스트리, 국제 푸른나무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한 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과 찬양하고 간식을 나누며 위로를 전했고 우크라이나 임시 난민촌 등을 방문해 함께 예배했습니다. 폴란드 임시 거처에서 만난 한 선교사는 혼자라고 느끼며 지쳐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찬양 부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올 상반기 민간 성직자 대상 군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번 모집은 이전 대비 확대된 규모로 선발하며 체계화, 전문화, 정예화의 방점을 둬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달라진 군대 환경 속 군 선교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역량 검증 과정을 수립해 운영하려는 취지라며 이번 모집을 통해 군 선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성직자 군 선교사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대해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총 사업비는 13조 7천억 원으로 2035년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으로 개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소규모 식당 카페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르면 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원,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중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평균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달 8억 510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전국 중형 아파트 값은 7.53%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안토니오 구티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라는 단 한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봉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인수 가격은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입니다. 머스크는 협상 타결 직후 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문제들이 토론되는 광장이라며 트위터를 전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무제한 자유를 공언해온 머스크가 트위터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내고 2주일 넘게 국제우주정거장을 여행한 민간인들이 25일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민간 우주정거장을 추진 중인 미국 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AX-1 미션에 참가한 민간인 4명은 이날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을 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민간인들만 승무원을 구성해 우주정거장 왕복 여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11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25일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이달 19일 후쿠오카시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나카 할머니는 1903년 1월 2일생으로 2019년 3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남녀를 통틀어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 최고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할머니 나이는 116세였습니다. 다나카 할머니는 생전에 장수 비결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배움을 꼽았습니다. 특히 초콜릿과 탄산 음료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대체로 맑다가 금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9도,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제주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도 속속 집회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웠던 일상이 제약을 받은 만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생활이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만큼 신앙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